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니티 UI 버튼과 스크롤 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버튼 하면은 진짜 게임에서 거의 빼놓을 수 없는 요소고, 특히 모바일 게임에서는 버튼이 없으면은 게임 진행이 안 되죠. 왜냐면 모든 화면이 전부 다 스크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버튼이 있어야지 거의 사실상 게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버튼하고 이제 스크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튼이 없으면 사실상 그러니까 모바일 쪽은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거니까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튼의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버튼을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그 그냥 생성했을 때 그 이제 버튼을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색깔, 눌렸을 때 색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버튼이 이제 비활성화 됐을 때의 색깔, 이게 기본적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죠? 버튼을 만들기 되게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쪽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색깔이 어떻게 될지, 뭐 눌렸을 때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걸 전부 다 일일이 다 코드로 짜야 되는데, 이 유니티의 경우에는 어떤 색깔로 변할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서 뭐 처음 설정 그대로 그냥 가셔도 되고, 아니면 뭐 바꾸고 싶으시면은 여기서 색깔만 바꾸면 눌렸을 때 어떤 색깔로 바뀔지 뭐 이런 것만 하면은 이제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유니티를 켜서 한번 이제 실습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화면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유니티를, 아이고, 네, 카메라는 지우면 안 되죠? 네. 어우.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카메라 어디 갔죠? 카메라 여기 있네요.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UI에서 버튼 요걸 눌러 주시면은 캔버스가 생성이 되고 자동적으로 그 안에 버튼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버튼이 지금 되게 작죠? 지금 너무 작아요. 그죠? 그래서 버튼을 키워줘 볼게요. 키우고 이 버튼 안에 잘 보면은 텍스트가 들어 있습니다. 텍스트가. 그래서 이 텍스트가 기본적으로 버튼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걸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폰트 크기를 키워서 버튼의 글자 크기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에서. 텍스트에 대한 내용은 저번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따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버튼을 보면은 이제 버튼에는 이제 이미지가 있고요. 이미지가 들어 있고, 그리고 뭐 네, 이미지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타겟 그래픽인데, 이 그래픽은 요 이미지 요게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미지를 제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미지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이미지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이 네모고요. 이 네모 상태에서 이제 눌렸을 때 요 회색이 되도록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실행을 시켜 보면은 얘를 이렇게 마우스 올려놓으면 색깔 변하죠. 그리고 누르면은 색깔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는, 이게 여기에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색깔이 바뀌는 방식이 있고, 뭐 다른 방식도 있어요. 뭐 눌렸을 때 이미지를 바꾸려면 스프라이트 스왑으로 해서 이제 다른 이미지로 바꾸는 방식을 쓸 수도 있고요. 뭐 애니메이션도 있는데 애니메이션까지는 굳이 제가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제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위에 쪽은 되게 쉬워요. 뭐 가만히 있을 때 눌리는 색상, 이거 아까 설명드렸고, 이제 이 페이즈 듀레이션은 색상이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 마우스 올려놨을 때 색상이 바뀌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이, 버튼은 눌렸을 때 어떤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동작을 하는 게 버튼의 사실상 쓸모죠. 그래서 이 온클릭이라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선 이 온클릭은 이제 여기다 함수를 제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를 집어넣어서 얘 눌렸을 때 그 함수가 실행되게끔 만들면 됩니다. 그냥 설명드리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 게 뻔하기 때문에 이 친구 버튼 친구를 밑에다 놓고, 버튼을 밑에 놓고 얘를 밑에 고정을 시킬게요. 밑에 쪽에 고정을 시켜서 화면이 늘어나도 밑에 쪽에 항상 있게끔, 이렇게 화면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도 버튼 밑에 있게끔 해놓고, 이 안에 있는 텍스트의 이름을 점프로 바꿀게요. 점프로 바꾸고,
이제 혹시 기억나시나요? 점프하는 방법? 네, 여기서 이제 이 버튼 눌렀을 때 이 캐릭터가 점프하게끔 만들어 볼게요. 메인 카메라 여기다가 이제 또 이제 2D 오브젝트 스프라이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공수를 넣고, 공수가 지금 너무 작나요? 공수가 지금 카메라의 범위 안에 안 들어가 있죠? 지금 스크립트의 범위 있는데 Z 값도 0으로 바꾸고, 네. 그래서 지금 카메라의 위치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공수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네. 공수가 지금 너무 큰데 얘를 좀 줄여볼게요. 줄여서, 네, 보이죠? 지금 보면은 카메라의 안에 들어있는 것하고 이제 캔버스 안에 들어있는 거하고 완전 따로 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밑에다 땅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플레이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그리고 땅을 만들어 볼까요? 2D 오브젝트 스프라이트를 만들어서, 네, 이제 충돌은 아주 쉽죠. 많이 해봤으니까 충돌은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를 땅을 만들어 볼게요. 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Z값이 자꾸 마이너스 10이 되네요. 이거를 0으로 바꾸면은 이게 보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10이 돼 있으면은 이제 그 카메라보다 뒤쪽에 있어요. 실제로 3D 상으로 보면은 지금 카메라보다 얘가 앞에 있기 때문에 잡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얘를 꼭 Z값을 잘 봐주세요. 만약에 보이지가 않는다면 화면상에 Z값을 0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충돌이 일어나게 해야 되니까 얘는 그라운드로 일단 이름 바꾸고,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그 충돌이 일어나려면 콜라이더하고 박스 콜라이더 2D를 넣고 친구의 콜라이더 범위를 수정을 해주고, 땅이니까 여기쯤에 박히게 해놓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리지드 바디하고 콜라이더를 박스 콜라이더로 할까? 네, 박스 콜라이더로 할게요. 네, 박스 콜라이더를 설정을 해서 이제 얘가 실행이 되면은 내려오게 될 겁니다. 중력을 받아서. 네, 땅이 잘 안착하죠. 이 상태에서 점프를 하는 거 혹시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 스크립트를 추가를 할게요. 스크립트를 추가를 하는데 이 플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플레이어 제가 지금 스크립트가 이미 있는데 이거 지워 놓을게요. 예전에 하던 실습 파일이 있어서. 네, 스크립트로 플레이어 컨트롤러라는 스크립트를 만들게요. 네, 뉴 스크립트 눌러서 얘를 이게 왜 안 되지? 제가 방금 지어서 그런가 보네요. 플레이어 컨트롤러 만들고요. 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시켜서 이제 점프 버튼 눌렀을 때 자기 자신이 점프를 하게끔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빨리 켜줘야 될 텐데. 네, 켜졌네요. 네. 이 스타트와 업데이트에다가 저희들이 전에는 코드를 짰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번엔 점프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죠. void jump. 그래서 만약에 점프 함수가 실행이 되면은 현재의 게임 오브젝트가 이제 그 get 컴포넌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rigid by 2D를 받고 rigid by 2D를 가져오고, 그러고 add false를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이제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벡터 3, 벡터 2를 내고 3를 해도 되고, 뭐 3 up 이렇게 하고, 뭐였죠 이거? 이 이름이 있었는데 임펄스였나? 무슨 force 모드 임펄스였던 것 같은데, 네, 임펄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러면은 점프 함수가 실행되면 이 플레이어 컨트롤러에 연결되어 있는 게임 오브젝트가 이제 점프를 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상태를 놓고
이제 이 플레이어에다가 이제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C# 스크립트가 왜 추가가 안 되죠? 기분 탓인가요? 네.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냥 스크립트 이름을 컨트롤러로 바꿀게요. 그리고 플레이어에다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졌는데, 네, 이 친구의 이름을 바꿔서 여러분들은 이런 에러가 안 날 거예요. 그쵸? 저만 납니다. 지금 저만 나고 있어요. 네, 얘를 여기다가 추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네, 생겼네요. 네, 컨트롤러 추가할게요. 이 스크립트를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게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실행시켜 보면은 점프를 안 하죠. 지금 이 친구는. 왜냐면 제가 함수가 실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점프 버튼 눌렀을 때 점프 함수가 실행돼서 얘가 점프하는 게 원리예요. 잘 보면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플레이어에 지금 컨트롤러 스크립트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버튼의 온클릭 여기에다가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고 여기에 오브젝트를 넣어야 되는데 플레이어를 넣어줘요. 이 안에 스크립트 지금 연결돼 있어요. 스크립트 연결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넣어주면은 이제 여기 펑션을 제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컨트롤러라는 스크립트 안에 이 게임 오브젝트 안에 있는 컨트롤러라는 스크립트 안에 제가 점프라는 애를 넣었는데 그렇죠. 점프가 지금 퍼블릭이 아니라 프라이빗이죠. 그래서 여기 퍼블릭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네, 퍼블릭으로 바꿔줘야 돼요. 퍼블릭으로 바꿔주고 여기서 살펴보면은 점프가 생겨냅니다. 네, 조금 기다려 다시 선택해 볼게요. 다시 버튼 누르고 네, 여기서 컨트롤 보면은 점프가 생겼습니다. 얘를 누르면은 네, 지금 제가 연결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플레이어 안에 들어있는 스크립트의 점프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이 점프 버튼 누르면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그래서 플레이를 하고 점프 버튼 누르면 얘가 점프를 하죠. 지금 너무 조금만 점프를 하는데 곱하기 5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곱하기 5를 해서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은 점프 버튼을 누르면 네, 제대로 점프를 합니다. 이중 점프도 할 수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거를 모바일 게임으로 실제로 넣으면은 잘 작동을 하겠죠. 네. 이게 바로 언클릭 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다른 게임 오브젝트를 갖고 와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실행시킨다. 퍼블릭 함수를 실행시킨다.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스크롤 뷰입니다. 스크롤 뷰는 간단하게 설명을 넘어갈 건데 말 그대로 스크롤을 할 수 있는 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클릭하고 UI 누르고 스크롤 뷰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은 스크롤 뷰가 생성이 됩니다. 스크롤 뷰가 지금 오른쪽 밑에 여기 생성됐고요. 얘가 지금 위치를 가운데다 넣어볼까요? 가운데다 놓고 가운데다 놓지 말고 오른쪽 위에다 놔보죠. 오른쪽 위에다 앵커를 오른쪽 위로 설정해놓고 얘 크기를 키워봅시다. 네, 크기를 키웠어요. 이렇게 해서 이 안에다가 제가 어떤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면 여기 있는 스크롤 바를 지금 바꿀 수 있고요. 여기 버티컬 요거는 위아래를 바꾸는 애고요. 이 컨텐트가 바로 내용물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의 자식으로 어떤 요소를 넣으면은 이 컨텐츠의 자식으로 어떤 요소를 넣으면은 그 안에 스크롤을 할 요소가 이 안에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글자를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오른쪽 클릭을 하고 텍스트를 넣고 글자를 좀 키울게요.
글자 너무 작으니까 글자를 키워서 보이시죠? 뉴 텍스트. 얘를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겠죠. 얘를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글자가 보이는 어떤 스크롤 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제 텍스트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이게 아마 안 될 텐데. 잠깐만요. 네. 지금 잘 되긴 하는데 얘가 스크롤이 안 되죠?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이 컨텐츠의 크기가 요만하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 내용물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얘 컨텐츠의 크기를 키워줘야 돼요. 네, 컨텐츠 크기를 키워주고 이 안에 들어있는 친구들의 위치를 위로 올려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가 스크롤바가 지금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스크롤 하면은 스크롤이 잘 됩니다.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이제 스크롤 뷰인데,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요소가 이제 그 보통 정렬을 할 때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안에 뭐 아이템을 넣어서 아이템을 클릭을 해서 뭐 사고 팔고 하는 걸 제가 전에 만든 적이 있는데, 걔네들이 간격이 딱 일정하게 되고 추가할 때마다 제가 설정을 따로 안 해도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됐으면 좋겠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레이아웃에 들어있는 이 친구들을 추가하면은 얘가 이제 간격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컨텐츠를 누르고 이 상태에서 레이아웃 있죠? 레이아웃을 누르고 여기에 뭐 저는 지금 위아래로 하니까 버티컬 레이아웃 그룹 얘를 선택하면은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보이시죠? 네, 지가 알아서 잘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페이싱을 10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가 생기고요. 그리고 패딩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탑을 10, 뭐 20, 30, 100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탑을 좀 줄게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은 제가 넣은 요소들이 잘 정렬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제가 요소를 더 추가하면은 더 추가를 해도 제가 요소를 더 여기다 추가를 해도 제가 따로 정렬을 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간격을 맞춥니다. 맞춰서 추가가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맞춰서 추가된 거 볼 수 있죠. 지금 컨텐츠 사이즈가 지금 고정값이어서 이런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레이아웃을 이용하면은 이제 이거를 정렬을 지가 알아서 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 이제 스크롤 뷰를 만들 때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버튼과 스크롤 뷰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